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자료적으로 이미 마약 청정국 수준을 넘어섰고 급속하게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거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한 번 피면은 끊기 참 힘들잖아요. 그 마약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마약이라는 거는 저는 한 적이 없지만 저도 뭐 클럽 다니고 이럴 때 뭐 이것저것 받아봤는데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공짜로 줘요, 처음에는. 이번에 뉴스도 많이 나오죠. 심지어 이제 학원가에서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애들한테 나눠줬죠. 이게 약쟁이들의 수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집니다, 마약이라는 게. 처음에 공짜로 주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하는 약이라고 속여서 팔았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마약하는 놈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먹으려고 다단계처럼 하는 짓이 약쟁이들이 마약을 팔아먹는 수법이고, 이 나쁜 놈들을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잡아야지.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도 마약입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들은 게 많은데 20대 초중반에서 좀 많이 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클럽 같은 데서 많이 나눠주고.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한참 클럽 같은 거 다닐 때도 한 5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꽤 나눠줬어요. 진짜 공짜로 그냥. 진짜 온갖 더러운 것도 많이 나눠줬어요. 마약도 있었고 뭐 최음제도 있었고 막 진짜 그런 걸 막 나눠줘요. 공짜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놈들은 또 보면은 막 눈이 좀 풀려있고 몸에 문신하고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뭐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지만 약쟁이들 특유의 그 있어요. 눈이 풀려있고 정말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꾸만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욕이 나와요. 정말로. 지금 이 마약 같은 문제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조차도 검찰은 이제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 왜? 5년 사이에 5배밖에 안 늘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게 뉴스를 보면서 욕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할 말인지 참 궁금하고 이게 정치에 사람이 너무 빠지면 종교처럼 이 맹신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저런 상식에 어긋난 말도 막 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자기 정치를 몸담고 있는 당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돼요. 소속감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고 정치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저런 미친 소리를 한 사람도 나오는 건데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할 수는 없는데 상식적인 생각은 그래도 놓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나. 대체 이제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국회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다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이제 표를 주고 뽑아놓은 건데 대체 진짜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도 없고 여야를 떠나서 저런 인간들은 대체 뭐하러 국회에 있는지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로. 무슨 당파 싸움이나 하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냥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이상한 법을 만들고 서로 물어뜯고 진짜 우리나라가 정치가 너무 개판이라서 뉴스 보면 욕밖에 안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한국을 떨 거지만 참 어찌 갈수록 좀 안 좋게 되네요, 나라가. 그리고 이제 좌파 우파를 이제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저런 되지도 않을 말을 하는 사람을 쉴드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말 저는 진짜 한심하다 생각하는데 저런 것도 이제 쉴드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따르는 당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요. 정치라는 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고 이 정치라는 것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고 내가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받아먹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특혜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말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릴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문제지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인팁답죠. 인팁은 항상 왜를 붙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공부하라고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하소연하듯이 말했죠. 궁금하기도 했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대답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리분별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배운 거 없고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적어도 저 정도의 말을 들으면 화는 나는 사람이거든요. 저거는 진짜 상식 밖의 말입니다. 상식 밖의 말. 지금 마약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도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거를 잡겠다고 마약 특별수사팀 같은 게 만들어지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저런 말이 나왔어요. 반대당에서. 이유는 정치적이겠죠. 지금 왜 검찰권을 약하게 만들겠어요. 그 우두머리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건데 저딴 말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또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나라가 진짜 너무 개판입니다. 진짜로.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제발 정신 차리세요. 피해의식 같이 가지고 반대 당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무조건 옳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사리분별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세요. 저는 중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파가 잘못하면 우파가 잘못했다고 하고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가 잘못했다고요. 지금 대통령도 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많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전 대통령이나 그 전전 대통령이나 뭐 다 비슷했지만 특히나 좀 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솔직히. 이번 일본 문제도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세계 정치가 너무 빨리 그렇게 신냉정 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 일본,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민주주의 연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일본이랑 이제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로 국민들한테 말하고 하느니 하냐, 안 하고 하냐 그것도 차이가 커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뒤통수를 맞거든요. 말을 하고 하면은 앞에서 욕먹고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냄비 성격이라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단도국가 사람들 특징이라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다거든요. 확 끌어올랐다가 확 그냥 까앉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서 욕 한번 하면은 또 풀려요. 그냥 어차피 욕먹을 짓을 할 거 하기로 했으면은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은 충분히 그냥 얘기를 하고.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 러시아 계속 전쟁하려고 난리치고 북한도 계속 뭐 미사일 쏘고 계속 전쟁 준비하는 것 같고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저기 중동도 이제 중국이랑 손잡고 브라질도 인도도 다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지금 반미 체제 사회주의 국가들 끼리 손을 잡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세계 정치가 그렇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그렇게 좀 잘못 정말 가슴 아픈 역사 문제고 욕먹을지언정 일단은 일본이랑 손을 잡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 말은 하고 그냥 욕먹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너무 지금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그러니까 욕을 더 먹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욕먹고 두 번 욕먹고 참 답답한데 이것도 진짜 우파나 좌파나 할 것이 답답한데 그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앞으로 정말 걱정되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시기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진짜 뭐 나라가 망하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뭐 그냥 밥그릇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대체 우리나라 정치는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런 놈들 보면 물론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다들 저 모양으로 저러고 사는데. 오늘도 너무 열받는 뉴스를 보다가 안 그래도 평소에 마약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들리는 소리도 많고 이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또 하나 의학 지식을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만약에 이거는 제가 마취과 전문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편도 수술을 전신 마취를 했잖아요. 그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전에 말을 안 해줬다. 만약에 전신 마취 수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을 하면 뭐 혈관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약을 다른 걸 써야 된대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거를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수술할 때 그걸 모르잖아요. 정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전신 마취 수술할 일이 있는데 마취과 전문의가 물어볼 거예요. 마약 혹시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혹시 잡혀갈까봐 마약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구라치면은 여러분들 죽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만약에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이거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 하기 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사가 달린 의학 지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적어도 보호자한테는 마약을 한다고 미리 말해두세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